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9일 마감 시간 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은 거의 코스피는 강보합권,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보시면 여기 시장이 왜 이렇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로 종목 전반으로는 좀 하락폭이 큰 종목이 있는 반면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같은 특징 종목,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 과거에 7월 달에도 이런 모습이 나왔죠. 시장은 다 망가지고 2차전지만 폭등하다가 첨단 차트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첨단 차트에 대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차트는 특징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윗꼬리가 세게 좀 나오죠. 예. 에코프로 한번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첨단 차트 나왔을 때 모습을 좀 보여주십니다. 동반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우선 첨단 차트가 나올 때의 특징이 갭 상승을 동반합니다. 예. 주가가 시작할 때 5%씩 이렇게 떠서 출발을 하는 거죠. 아무 이유도 없어요. 왜 상승하는지도 몰라. 그냥 떠서 출발을 합니다. 갭 상승을 이제 큰 갭 상승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뽑아 나오는 거죠. 그거는 시작할 때 호가에서 미리 5% 높게 시작해서 5만 주, 10만 주 사자 넣어 버리면 그렇게 이제 매도 물량보다 분위기도 좋은데 굳이 5만 주, 10만 주 사자 물량이 들어오는데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갭 상승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계속 거래가 터지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쓰는 전략이죠. 그 갭 상승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일도 갭 상승 출발하면 시작하자마자 5%, 10% 이렇게 떠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장중에 팔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도 또 상승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사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고 자꾸 이제 상승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갭 상승입니다. 이슈가 뉴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또 좋은 정보인 거죠. 올라가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눈으로 보고 확신을 갖거든요. 주가 상승 폭을 보고 확신을 간단 말이죠. 오늘 살려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샀어요. 근데 내일 5% 상승 출발하면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를 이제 현혹시키는 거죠. 나를 이제 흔들리게 하는 거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웨이크를 주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른쪽 갔어. 그럼 다음번에도 오른쪽 갈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인가요? 50%거든요. 근데 왠지 왼쪽으로 갈 것 같아. 동전을 던지면 앞면과 뒷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50%입니다. 근데 이번에 맞췄다고 다음번에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100번 던지고 1000번 던지고 10,000번 던지면 던질수록 50%에 수렴하겠죠. 처음에 10번 던졌는데 7번 앞면 나왔는데 7번 맞췄다고 그게 1000번 던졌을 때 70% 확률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낮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을 했을 때는 50%에 더 많이 수렴할 거고 10,000번을 했을 때는 더 많이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 양식은 갭 상승과 장대 양봉, 큰 상승폭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개인들을 꼬시는 거죠. 꽃이 화려하게 피는 거죠. 붉은 장미가 더 붉게 피는 거고 폭죽이 여의도 불꽃축제, 광안리 불꽃축제가 더 빠방빵빵 터지는 거죠. 그런 폭발을 할 때가 주식 시장에서는 주식을 세력들이나 외국인이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여러분들에게 분산을 시켜주려고 돈을 나눠주려고 그 주식을 나눠주고 걔네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고 손실을 가져가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원히 주식시장은 그런 패턴을 가지는 거죠. 맞잖아요. 누가 돈을 버느냐죠.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세력이고 펀드 매니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주식 1억 산다 해봤자 10억 산다 해봤자 정말 크게 사는 건데 그들은 몇백억씩 사니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가 상승도 컨트롤할 수 있고 하락도 컨트롤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세력이 이제 요소가 없는 거죠. 위에서 누를 수 있는 공매도는 없다. 내가 이렇게 장난을 했을 때 나와 반대되는 공매도 세력이 나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는 않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머티랑 도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정상적이진 않지만 어떤 시장의 현재 특징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간 전략인 거죠. 얘네들도.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오늘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머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지금 94,700원 대비 두산 로보틱스는 마이너스 12%, 에코프로머티는 한 10%. 근데 장중에 흔들렸던 거는 뭐 한 5% 이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둘 다. 뭐 마이너스 음봉으로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끝났는데 어쨌든 변동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회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이 5조, 9조 꽤 크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코스닥 잡주나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시가총액 1조, 2조 되는 기업들 말이 1조, 2조지 돈이 지금 펀드 뭐 유명한 뭐 미래에셋이나 뭐 굉장히 큰 회사의 펀드가 1조짜리 펀드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펀드거든요. 근데 이 시가총액이 5조, 9조인데 그러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어떤 유동성이 커졌다라는 겁니까? 이런 큰 종목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나 해치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지고 지금 투기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왜? 시장이 지금 돈이 안 도니까. 예,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이 우중충하거든요. 오늘 날씨도 좀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좀 흐리다는 거죠. 예, 금리는 높고 뭔가 펀드 매니저들도 돈을 벌고 뭐 인센티브도 받고 해야 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든 수익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무모한 도전도 해야 되고 좀 일반적이지 않은 패턴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어떤 움직임이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다. 사모펀드 쪽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은 죽으면 그 죽는 자금에서 그냥 빨리 눈치 빠른 사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돈을 옮기는, 그래서 돈이 벌리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뭐 이건 제도고 뭐 주시장이 뭐 원리고 논리고 그다음에 뭐 재무제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주시장이 지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나 뭐 금융기관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주시장을 좀 더 건전하고 어떤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특수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좀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바둑 같은 느낌입니다. 한쪽 지역 이쪽을 얻으려면 이쪽을 반대는 둘 다 가질 수 없는 거죠. 이쪽도 가지고 저쪽도 살리고, 이쪽도 살리고 저쪽 이 말도 살리고 저 말도, 둘 다 살릴 수는 없거든요.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 포기하는 게 이제 전체를 포기하고 2차 전지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는 그렇게 또 살아나진 않고, 좀 지시장이 완전히 좀 뒤죽박죽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시장 논리죠. 정부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과의 가격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자율적으로 안 움직이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고, 또 정부가 규제를 하니까 또 더 이상하게 움직이게 되고, 이 더 이상한 걸 또 이용해서 또 역으로 또 더 나쁜 무리들이 나오고,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은 알아서 자정이 되는데, 그 자정이 되는 거를 제도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자꾸 제도 탓으로 돌리고, 자꾸 이 제도를 뜯어고치고, 뜯어고친 제도가 또 안 맞고, 또 그 위에 또 새로운 제도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주시장이. 원래 핵심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냥 머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그런 자유시장의 논리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뭐 기울어졌다, 뭐 안 기울어졌다, 이쪽이 더 좋다, 이쪽이 더 나쁘다, 우리나라 주시장, 그러면 뭐 미국 주시장, 일본 주시장, 결국 돈은 수익 나는 곳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저렇게 조치를 해도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어떠한 뭐 미국의 어떤 모든 금융 제도를 대한민국이 다 도입해서 정확하게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시장은 우리나라 주시장의 움직임대로 갈 겁니다. 절대 똑같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법이 인간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제도가 인간을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인간은 늘 앞서가니까. 그 머리가 그 많은 그걸 고치고 입법화하고 바꾸고 하는데 뭐 벌써 4, 5년인데 안 되는 거거든요.
최대한 대신에 그래도 그걸 안 하면 또 더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이 자유롭고 엄청난 이 머리가 회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나쁜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제 방어 장치로 정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불가피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제가 첫 번째 요소인 갭 상승이 동반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죠. 이날 보시면 시작가가 벌써 3% 상승 출발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날 또 시작가가 3% 상승 출발했죠. 세 번째 날은 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또 3% 출발했습니다. 그냥 벌써 3%가 세 번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만 하더라도 벌써 10%가 그냥 떠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이 활짝활짝 열린 거다. 30이 열렸습니다. 이 30이 열렸는데 이제 윗꼬리가 슬슬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위에서 누군가는 이 올라간 주가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모펀드가 될지 외국인이 될지 국내 기관이 될지 누군지는 모를 겁니다. 눈치 게임을 하면서 누구는 1을 부를 거고 누구는 2를 부를 거고 100까지 있는데 지금 10을 불렀는지 20을 불렀는지 어쨌든 여유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뭐 10 부르든 20%든 100이니까 뭐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올라온 것 같고 근데 어제 이날 하나 둘 셋 3일 동안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 10에서 20을 부른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30을 부른 사람도 많이 나타났고 그러면 이제 30 이상 40부터 50을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좀 긴장을 타겠죠. 이러다가 이제 동시에 35를 부르면 둘 다 이제 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게임이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35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게 뭐냐? 순간적인 일시적인 매도 현상입니다. 나도 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데 좀 과열된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재무제표나 앞으로 성장성을 감안하더라도 두산 그룹주들의 일반적인 시가총액이 1조에서 놀고 있거든요. 성장주들도. 근데 그들이 내놓는 매출액이나 재무 어떤 그런 그림들이 지금 숫자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는 숫자들이 5조 정도 수준으로 가려면 최소한 10년 뒤의 숫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10년 주가가 오늘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구나 하고 수익 실현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무리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무리들이 충분히 그렇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주시장의 어떤 모습인 거죠. 공매도도 없지요. 주시장이 돈은 안 돌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관들도 오늘도 보면 매수세 쪽에서 나온 하나의 특징이 하나면 연기금이 주식을 샀다는 말입니다. 묘하죠. 연기금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어떤 자금을 가지고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손을 댈 수 있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연기금이 두산 로보틱스 샀다. 과거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기금이 하이브인가요? 예. 크래프톤인가요? 예. 미친 듯이 샀다가 반토막 났죠. 예. 걔네들도 연기금도 그러니까 왜 연기금 무리에서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느냐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초반에 얘기했지만 연기금은 안전하게 자금 운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50만 원에 지금 연기금이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미친 듯이 샀거든요. 왜 그러냐? 연기금의 자금을 연기금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20등까지 20개의 운용사에다가 돈을 맡겨버리면 그들이 수익률 1등부터 10등까지는 또 돈을 더 주고 10등부터 20등까지는 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포트폴리오 순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돈을 자꾸 많이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들도 지금 시장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수익률을 내서 뭔가 이 2등하고 3등하고 10등하고 12등하고 격차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오히려 개인도 아닌 투자자들이 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도 안 보고 앞으로 미래성장도 안 보고 그냥 움직일 수 있고 수급적으로 움직이고 돈으로 올리면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이제 가지고 놀아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났다. 이게 뭐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냥 수익 나는 곳으로 쫓아가는 게 그게 가장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많이 실패하면 걔네들은 그냥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잘 안 되고 실패했네, 뭐 안 됐네. 그리고 얘네들이 산다고 해서 20만 주 산다고 해서 포트폴리오 아까 얘기했지만 몇 조씩 굴리는 애들이 뭐 20만 주, 30만 주 사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돈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2차 전지주에서도 봤잖아요.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이 당시에도 똑같은 논리로 기관이나 연기금이나 주식을 샀겠죠. 예. 예.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당시에 이 외국인이 여기서 76만 원에 뭐 거의 뭐 엄청난 순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이. 여기 보시면 뭐 1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이렇게 60만, 70만, 80만 원에 다 팔았습니다. 이게 다 누가 샀습니까? 개인들이 샀거든요. 포스코 홀딩스가 2차 전지의 어떤 핵심적인 리튬 사업에 어떤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도 않고 거의 철강 회사인데 2차 전지 테마로 폭등을 하니 그걸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은 얼씨구나 하고 그냥 시장도 안 좋고 지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다 매도 쳐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엄청나다라고 얘기했던 투자 조언가들은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뭐 향후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스코어는 외국인의 수익 실현하고 공매도 쳤다가 다시 이제 빠지니까 공매도 금지 조치하고 지금 현재 이런 뭐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에코프로 머티나 뭐 두산 로보틱스나 LNF나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왜 움직이느냐? 이러이러해서 움직인다. 뭐 이러저러해서 움직인다. 뭐 공매 연기금 뭐 해치 펀드 매니저 아니면 뭐 수익률 게임 뭐 단순 수급 스퀴즈 현상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일단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같이 참여하기에는 좀 다소 위험하다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만약 선수고 뭐 프로 전업 투자자고 맨날 장중에 시장 흐름을 보고 있고 호가를 막 좌지우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사고 팔고 가능하고 지금 자칫 잘못했을 때 바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흔들릴 때 마이너스 손절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자금력도 풍부하고 뭐 일부 비중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인생 걸고 뭐 신용 지르고 몰빵 투자하고 근무 중에 주식 못 보고 막 공무원이고 이런 분들이 노후 자금이고 뭐 앞으로 애들 대학 내년에 갈 대학 자금이고 그다음에 뭐 당장 전세 자금이고 이런 걸 막 써버린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눈에 그냥 현혹돼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그런 자금들에 대해서 저는 좀 조심하시라. 늘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영원히 나타날 거고 또 이럴 거고 또 저럴 건데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꼭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차 전지주도 3개월 전에 엄청나게 투자주의에 대한 얘기 뭐 카카오 그룹주 시가총액 100조 될 때도 엄청나게 투자주의 늘 저는 여러분들께 투자주의를 드리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뭐 엄청난 뭐 주식을 여러분들한테 뭔가 정보로나 소스를 제공해 드릴 수도 없고 다만 뭐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그나마 고배당주 오늘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지금 일단 당장 이렇고 12월 달 첫째 주에 한번 고배당주 10% 정도 되는 종목들을 한번 몇 개 추려서 한번 얘기 드릴까 합니다. 이제 8개월 전에도 뭐 에코프로 투자주의, 리튬 로봇 2개월 전에 리튬 테마주 로봇주 투자주의, 에코프로 BM 2차 전지 투자주의 3개월 전이죠. 딱 그냥 7월 달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테슬라도 투자주의 뭐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주의를 당부드리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눈 뜨고 코가 베어지는 곳이 주시장이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돈입니다. 이게 주식으로 해서 2배, 3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도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겨우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살려고 선택한 이 주식 투자가 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여러분의 행복을 다 앗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주식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을 막 운용을 하느니 안전하게 고배당주나 좀 편안한 투자를 하는 게 우량주 위주로 하는 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봤을 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이제 조언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종목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종목 하나 잘 찍어서 수익 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투자를 하는 철학이라든지 마인드라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얘기 드리는 바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